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하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핸들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들러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스레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핸들러는 메인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다른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도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보면서도 게임을 다운받는 것 같은 멀티태스킹이 핸들러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핸들러는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에 이와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형태를 핸들러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핸들러2로 하고 생성할 때 empty activity로 생성하였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보다는 일단 액티비티 메인 XML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닌 저는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놔두고 다 지우고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값은 수직 배치 버티컬을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핸들러 카운터를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숫자 0부터 하는 걸로 해서 0을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뷰가 화면에 보이는 게 작을 테니까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 사이즈를 30dp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id 값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000으로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아웃 삭제에서 보이는 텍스트 위치를 그래비티로 센터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레이아웃 웨이트 값을 1로 넣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이렇게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버튼으로 텍스트 뷰 밑에 핸들러의 시작과 정지를 시키는 버튼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with 값의 match parent, height 값의 wrap content, 텍스트는 시작이라고 한글로 써주고 id 값은 btn 언더바 스타트 해주시고 두 번째 버튼은 with 값의 match parent, height 값의 wrap content, 텍스트는 정지로 해주고 안드로이드 id 값은 btn 언더바 스탑으로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액티비티 메인 XML 부분은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jav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윗부분에 텍스트 뷰가 아까 있었으니 텍스트 뷰 TB와 버튼이 두 개 있었으니
버튼 btn 스타트 언더바 스타트 btn 언더바 스탑 생성해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핸들러 카운터를 올려주기 위해서 int count 0이라고 미리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b는 text view find view by id r.id. text 000 btn start는 버튼 find view by id r.id. btn start btn stop은 버튼 find view by id r.id. btn stop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버튼 두 개에 대한 이벤트 감지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btn start set on click listener this와 btn stop set on click listener this 이렇게 일단 해줍니다. this 부분에 보시면 둘 다 빨간 줄이 보이시는데 자동 완성 기능 Alt 엔터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make main activity implement android view on click listener 이 부분을 엔터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해라는 on click 부분을 OK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클래스 선언 부분에 implement view on click listener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고 자동으로 오버라이딩해서 on click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스위치 자, view.v니까 v.get id 값을 받아오고 자, 케이스 r.id. btn 스타트 버튼이 눌렀을 경우 일단 브레이크 문을 넣어주고 케이스 r.id. btn 스탑 일 경우 브레이크 이렇게 작성하여 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핸들러가 호출되게 해줄 것이고 스탑 버튼이 되면 핸들러가 정지되게 해주겠습니다. 잠시 이 온클릭 부분을 빠져나와서 핸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핸들러 부분입니다. 핸들러를 사용해 주는데 java util.logging 부분 패키지를 사용하지 말고 안드로이드 OS 부분을 사용하셔야 주셔야 됩니다. 핸들러 new 핸들러 안드로이드 OS 부분의 핸들러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핸들러를 생성하면 핸들
핸들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하나 오버라이딩 해줘야 합니다. 자, 컨트롤 O로 오버라이딩 해주겠습니다. 핸들 메시지라는 것을 오버라이딩 해줘야 합니다. 슈퍼 핸들러 메시지 MSG는 굳이 필요가 없으므로 지워주겠습니다. 이 안에서 1초 간격으로 카운터를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핸들러를 호출. 자, 일단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 세미콜론 을 해주시고, 핸들러 점 send 메시지 delayed 이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인 0을 넣어 주시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 딜레이를 주고 싶은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저는 1000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 코드는 1초 간격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해 준다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1초 간격으로 핸들러가 호출될 때마다 카운터를 증가시켜주고, 카운터가 증가될 때마다 텍스트 뷰가 카운터를 증가시켜준 것을 화면에 갱신시켜 주겠습니다. tb.setText 플러스 카운트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 핸들러 부분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onClick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핸들러를 호출해 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핸들러 선언해 준 핸들러 send empty message delayed가 아닌 메시지를 해주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해당 핸들러의 핸들 메시지가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 핸들러 정지 의미의 메서드는 핸들러 remove messages 0을 작성해 주시면 핸들러를 정지시켜 줍니다. 자, 이제 ABD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배치를 조금 잘못했네요. 텍스트 뷰 사이즈를 제가 매치 페런트로 했어야 제대로 가운데로 가는데 제대로 안 돼서 매치 페어런트로 한번 해줘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숫자 0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어 있고, 화면 하단에 시작과 정지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1초마다 카운터가 증가되어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핸들러가 정지되어 카운터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정지됐던 숫자에서 카운터가 증가되어 계속 1초마다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홈 버튼을 눌러서 한번 바탕 화면으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앱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포즈나 스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핸들러라는 것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onDestroy라는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까지는 핸들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핸들러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러 2. 다시 한번 앱을 실행시켜 보면 핸들러 카운터가 아까 홈 버튼으로 빠져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핸들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